자, 우리가 이 네 가지 유형의 함수를 지금 방금 전에 했었는데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이제 학원에 왔단 말이죠. 그 유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가지 경우만 한번 좀 살펴보면 뭐 걸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용 타고 오실 수도 있고요. 버스 타고 오실 수도 있고요. 전철 타고 오실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어떤 그 학원에 오는 유형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프린트 함수는요. 말 그대로 여기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입력값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받아가지고 A를 출력하면 논으로 출력이 됩니다. 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했던 유형의 함수 이렇게 보시면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없는 함수. 그죠?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없는 함수. 매개 변수는 있고 리턴 값이 없는 이게 세 번째 유형의 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그 프린트 함수가 세 번째 유형의 함수인 거예요. 여기서 뭐 hello 파이썬 자 이렇게 해서 쳤어요. 그러면 입력값은 있기 때문에 그 입력된 값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죠 화면에. 그런데 이제 리턴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여기 지금 A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논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를 이렇게 출력하면 논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세 번째 유형의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타입으로 확인해 보면 이건 문자열 논이 아니죠. 예, 그냥 논이라는 타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nput과 ma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input과 max라는 함수를 확인해 보면 자, kur 변수에 자, input 자, 국어 점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 점수를 입력을 받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100으로 이렇게 땅 쳤어요. 그러면 얘는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던져준 저 국어 점수의 문자열을 받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받아가지고 화면에 그 문자열을 출력해 주겠죠. 그리고 입력하고 나서 저한테 다시 그 입력값을 돌려주는데 그 KUR의 값은 결국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첫 번째 유형의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 우리가 인수가 있죠. 인수가 있으니까 받아주는 매개 변수가 그쪽에서 함수 정의 부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다시 저한테 입력된 값을 돌려주니까 요거는 첫 번째 유형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맥스도 마찬가지죠. 맥스라는 함수는 우리가 최대값을 출력해 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1하고 2를 던지게 되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계산해서 더 큰 값을 저한테 던져주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두 개가 있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받아드는 쪽에서도 뭔가 이거를 받는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돌려주는 이 값을 그대로 리턴 값이 그쪽에서 날라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함수가 워낙에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유형의 함수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나름대로 이제 그 함수 만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했고, 자, 저희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 다섯 번째 예제 한번 잠깐만 한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 5.py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함수 5.py는 말 그대로 여기에 방금 전에 했던 이 함수들 몇 개가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프린트로 sum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sum 함수는 값을 더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값을 더해줄 때 얘가 리스트 형식으로 값을 묶어서 이터러블하게 던져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5가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 15가 출력이 됐다라는 것은 저한테 어떤 값을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유형의 함수예요? 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있는 거죠. 인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호출한 쪽의 입장이에요. 호출한 쪽에 인수가 있으니까 저 썸이라는 함수를 구현한 쪽에서는 그걸 받아주는 매개 변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맥스. 자, 맥스라고 하는 함수는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실행하시면 얘가 5가 출력이 되니까 결국에는 얘는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기 때문에 여기에 인수가 있고 리턴 값이 있는 이런 유형의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도 확인해 보시면 지금 얘가 1하고 5를 던지면 이 민이라는 게 최소값 1을 던져주게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가 있고 리턴 값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두 개가 다 있는 첫 번째 유형의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 길이를 구해준다는 거는 말 그대로 개수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렌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렌이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어떤 문자열을 던지면 얘가 내부적으로 길이를 구해서 저한테 리턴을 해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얘가 길이가 13개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인수가 있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결국에는 이제 인수는 있지만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논으로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함수들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함수가 있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최대값을 구하는 사용자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는 사용자 함수. 자, 같이 한번 저희 한번 해보는데 자, 먼저 이 최대값을 구하는 사용자 함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밑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자, 보시면 자, 함수의 이름은 mymax래요. 자, 매개 변수는 있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일단 두 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 i는 첫 번째 인수를 저장할 매개 변수고 j는 두 번째 인수를 저장할 매개 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두 개가 들어왔으면 내부적으로 이걸 구하죠. 함수의 기능은 뭐냐라는 거죠. 그럼 매개 변수로 들어온 두 수를 비교해서 가장 큰 수를 리턴해 주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장 큰 그 수를 리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저희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함수 정의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df 그대로 쓰고 mymax 쓰고 자, i 첫 번째 i 두 번째 인수 두 번째 매개 변수 j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어떤 기능이죠. 아직 이 기능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얘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건 에러입니다. 왜 에러냐면 일단 이 max라고 하는 mymax 함수에는 어떤 애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코드가 없으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넣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패스라고 하는 애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애, 완성되지 않은 어떤 그 함수를 우리가 만들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만들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다가 샵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요거는 에러입니다. 에러. 그래서 샵은 안 돼요. 막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쳤어요. 그건 에러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함수의 이제 독스트링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스트링이 있을 거죠.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뭐 내용을 적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적고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함수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 때 아, 나 저런 거 함수 만들겠어 라고 하면 여기다가 독스트링을 써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패스로 딱 해갖고 한다든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최대값을 구하는 사용자 함수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패스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함수가 우리 에러가 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향후에 만드시면 돼요. 그럼 아직 이제 기능은 아직 없고 자 함수의 머리 부분만 이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호출한 쪽에서는 자 얘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인수를 던져줘야 되겠죠. 마이맥스 그죠? 자 1하고 5를 이렇게 던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리턴을 한대요. 저한테 리턴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변수로 바거나 프린트 함수로 그대로 넣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형태의 함수가 일단 됐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기능만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독스트링을 쓰겠죠. 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자, if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i하고 j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i하고 j하고 비교해서 i가 크면 여기서 return i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else 쪽에 있는 return j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리턴이 두 개가 있어도 돼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실행은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됩니다. 그죠? 네. 만약에 얘가 거짓이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리턴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뭐 리턴 밸류라고 하는 변수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자, 리절트에 이렇게 넣고 마지막에 리턴 리절트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리턴을 하느냐 아니면 변수에다가 넣고 마지막에 리턴을 하느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요. 일단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점프해서 자, i하고 j의 1과 5를 그대로 집어넣었죠. 누가 더 커요? 5가 더 크죠.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죠. 그러면 리절트에 j가 들어가고 그 j를 그대로 돌려주고 리턴을 이제 5가 왔으니까 프린트가 받아서 출력하면 최대값은 5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당연한 거지만 앞쪽에 있는 애를 한번 정확하게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맥스 이렇게 던져주고 여기다가 10하고 5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쪽에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점프해서 자, 누가 더 커요? i가 더 크죠. 그러면 내려오죠. 그래서 i를 리절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대로 리절트를 던지면 여기에 10을 리턴했어요 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프린트가 10을 받아서 출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출력의 결과는 10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 사용자 요 함수로 직접 한번 마이맥스를 구현해 봤는데요. 정확한 맥스의 어떤 구현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한번 저희가 짜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맥스는요. 여러 개를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지정해서 넣잖아요. 그러면 에러입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프린트로 우리 출력용법 4가지를 써봤었죠. 그때
우리 뭐 퍼센트를 이용해서 서식 문자를 출력할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퍼센트 D를 3개를 줬어요. 그러면 값은 몇 개가 와야 돼요? 3개가 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2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에러인 거예요. 그러면 이 포맷스팅 서식 문자열 자체가 에러인 거예요. 이게 짝을 맞춰줘야 돼요. 네. 자,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애가 4개가 들어오면 얘는 4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4개를 썼는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줘도 얘는 되죠. 그러면 max라는 함수에다가 또 이거 변수 하나를 또 뭐 지우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해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2개로만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뭐 최소값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소값도 우리가 최소값도 구해주는 함수 여기서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요 밑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는요. 말 그대로 mymin. 자, 얘도 똑같이 매개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개의 값을 ij로 받아가지고 가장 작은 수를 리턴해 주는 건데 함수 기능은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두 수를 비교해서 작은 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def 키워드 주고요. 자, mymin. 그 다음에 ij. 자,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그대로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라고 독스트링을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서 얘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if 한 다음에 i하고 j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큰 값이니까 당연히 리절트에 i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크면 i가 크면 내려와서 뭘 집어넣어요? j를 집어넣는 거. 반대 걸 집어넣어줘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리절트 i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 여기서 리절트 자 이런 식으로 던지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최소값을 던져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서 호출하고 여기서 mymin을 써주면 되는 거겠죠. mymin.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이 될 것이고 요거는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자 이때는 함수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던지면 1. 그죠? 이때는 함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실행하는 F10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함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실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관련된 요 함수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